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프간 얘기에 웬 몽고 텐트가 나오나 싶으실 겁니다. 예, 이 기마 민족들, 그 다음에 유목 민족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들은 아마 아, 그 아주 상고대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그냥 나무로 옷 입고 꺼적으로 옷 입고 풀로 집을 지어 살던 이후 시대에 그 다음에 나타난 생활 양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들에서 말 타고 그 다음에 말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고 살면서 이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단체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이들이 초원을 실컷 뛰어다닙니다. 그들은 초원을 이렇게 말 타고 누비고 다니며 국경도 없이 담도 없이 온 세상을 자기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여기는 카자흐스탄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카자흐스탄, 몽골, 여기 코리아 이쪽 헝가리 이쪽이 주로 이제 평야 지대가 많은데 이쪽에서 마음껏 뛰고 놀던 무리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주력 세력은 이 카자흐스탄 이쪽 초원지대에 남고 자꾸 여기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다가 난 여기서 살기 싫다 아니면 너희들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난 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여기가 중앙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중앙아시아로 밀려와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밀려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가 중앙아시아, 여기가 동북아시아, 여기가 동남아시아, 이쪽이 뭐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럽, 중동 뭐 이렇지 않습니까? 유럽도 이쪽은 동유럽, 저쪽으로는 서유럽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기에 또 이쪽에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이렇게 해서 7개 국가가 중앙아시아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라들은 다 스탄 이런 나라 끝말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슐탄의 땅이다 해서 스탄이라고도 했고 또 어떤 스탄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니까 아프가니족의 땅이다. 뭐 카자흐족의 땅이다. 뭐 이렇게 돼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카자흐족이니 우즈베키족이니 아프가니족이니 뭐 파키족이니 이런 족들이 다 같이 말 타고 뛰놀던 그런 유목민족 대표적인 이름이 흉노, 훈이라는 민족의 분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민족들하고 소비에트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치고 나가고 영국이 들어와가지고 한 3번이나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서 20년 동안 치다가 어제 결국은 철수를 하면서 미국 꼴이 좀 이상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처럼 아무 힘도 없고, 이따 보겠지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에선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이 세계 내노라고 하는 영국, 소련, 미국이 와서 결국 여기다 무덤을 파고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나라하고 닮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갑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부류의 군인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러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그 다음에 소련군, 그 다음에 영국군, 그 다음에 미국군, 그 다음에 아프간 자체 안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하도 이 탈리반들이 못 살게 구르니까 아마 민병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마을을 지키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저 탈리반 놈들 나쁜 놈들이다, 우리가 저것들을 좀 물리쳐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그 군 비슷하게 군대에서 봉급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군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항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힘은 없지만 봉급을 줘가면서 경찰들을 통하여 어떤 땐 전쟁도 하고 어떤 땐 치안도 하게 하는 이런 아주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200년가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프가니스탄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데고, 그러므로 인하여 대국들이 와서 여기를 차지하면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차지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는 이들 스스로가 말 타고 뛰어다니면서 세상을 다 자기 거로 삼고 싶어 하지, 이걸 남한테 빼앗겨서는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저항 의식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악 지역에서 베트남은 밀림 지역이었지만 여기는 산악 지역에서 이 아주 막강한 장비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박살내고 초전에 박살내는 것 같아도 그 뒤로 야금야금 게릴라처럼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수뇌부를 치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고 하는 이 아주 끈질긴 거머리 같은 작전에 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했지만 이 유목민들은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 역사 훨씬 이전에 붙어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치고 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이게 뭐예요? 이게 금관이 우리나라 거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또 여기에는 또 이 석상이 불상이 이렇게 큰 바위에 새겨져 있잖아요. 또 여기에는 회교도 사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전쟁을 치렀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닮은 데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정부군하고 대적하는 반정부군의 대표격인 이 탈레반의 득세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거는 배급을 타기 위하여 끝도 안 보이는 줄을 서 있는 이런 장면에다가 이 탈레반이 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뭐 정권을 못 잡아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권을 못 잡아도 자기네들이 세력이 있으니까 그 주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형도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스라엘식으로 안 살면 다 죽인다 하는 협박장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무섭게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하면 이렇게 그냥 대낮에 매달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음악을 해도 안 된다. 춤을 춰도 안 된다. 비디오는 더더욱 보면 안 된다. 뭐 여자들은 뭐 사회 활동을 하면 이거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억압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말대로 우리식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자꾸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는 방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슬람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쪽은 흥합니다. 이게 아프간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경찰인 것 같은데 어떤 이는 경찰로 죽고 어떤 이는 탈레반으로 죽으면서 그들이 다 순교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민족적 비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서구 사회가 자꾸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발하는 거다. 지금 여기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다가 이게 자기 민족끼리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다음에 그 소련이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할 때는 자꾸 그쪽에서 이렇게 몰래 공격하고 습격하고 하니까 그 언저리를 갖다 포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빠른 이 탈레반이나 이 반군들은 도망가고 거기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많이 다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 양민들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도대체 뭐 하냐? 참 이 정부가 부끄럽다. 아프간이 부끄럽다. 하는 이야기를 울분을 토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기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포탄에 맞아가지고 아마 죽은 눈 같아요. 이걸 보고 가족이 막 울분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분이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러시아인들이 우리 아프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케밥처럼 만들어 놓더니 이 케밥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식 김밥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케밥을 쌓듯이 김밥을 쌓듯이 그렇게 말아 죽이더니 미국이 들어오더니 미국도 그러고 있다. 정말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도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하는 그런 편하고 아니야, 미국 놈들, 영국 놈들, 소련 놈들 다 똑같아. 이것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치고 들어와서 지들 욕심만 차리고 사람 마음대로 죽여 하는 이러한 그 편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뭐 여기에 저기를 했어도 정복을 했어도 앞으로 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프가니스탄 기자가 말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그 다음에 중국, 미국 다 똑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이참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아까 얘기했듯이 잡으면 지역적인 여러 가지 그 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서 1대1로의 중요한 자리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무기를 많이 대줬단 말이에요. 반군들한테. 그랬더니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신장 우이그르 쪽을 탈레반들이 도와가지고 왜냐하면 신장 우이그르는 지금 중국 땅이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중국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민족은 이 돌골 민족, 이 북방 기마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아프가니스탄 민족과 같은
그래서 이 한 민족끼리 뭉치는 이들의 그러한 그 정서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꾸 신장 우이구르를 도와주면서 신장 우이구르를 독립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야기 나오기 이전에도 벌써 많은 국제사회에서 신장 우이구르는 이게 중국이 아니다. 이거는 투르키스탄으로 동터키로 말하자면 띄워줘야 된다. 왜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중국이라고 하냐 하는 이야기에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들이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류애와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자분이 사설 학원을 하는 교사예요. 예전에 뭐 영국이나 또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민주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를 이분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몰래 가르치더라고요. 아마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탈레반들은 여자들은 아예 학교를 못 오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라고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15명, 2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배울 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안전하게 가르치는 게 꿈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야 시리안가에 가 있던 자이툰 부대입니다. 자이툰 부대는 물론 전쟁에 들어갔지만 또 전쟁은 누구보다 능하게 잘하는 우리나라 국군의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을 해관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전쟁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더 평화를 위하여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서 하는 작전이죠. 그 모든 게 작전이겠죠. 이 작전에 미국에서 많이 견학을 온다 그럽니다. 적진지에 이렇게 그 파견된 부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부대 생활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하여 견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정식적으로 유엔에서 공인이 됐잖아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미국이니 중국이니 힘 있는 나라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대신에 수천 년 동안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신비함을 주면서 그래서 저들이 잘 됐나? 하고 한국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한국이 잘 됐다고 하는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나라들이 줄을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나도 나이가 70세시고 아들이 지금 40 몇이고 손자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3학년인데 조금 있으면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저도 갔다 왔고요. 그래도 이 전쟁은 이 인류가 있는 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벌어져요. 그렇다고 전쟁 안 벌어지는 곳으로 도망 다니며 살 수는 없어요. 전쟁이 나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분명한 전쟁론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막 비축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희망을 배워서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 하는 희망을 갖고 배워서 이런 갈등과 욕심을 알고 스스로 대처하면서 서로 힘있는 우방과 맹방을 맺어서 그들과 같이 힘을 합하여 평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그 분야에 있는 나라들만큼은 자신에 맞는 평화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는 정말 신비로운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힘만 가지고 무슨 돈만 가지고 뭐 무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여실히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서 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애를 써야 되고 젊은이들도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인류애를 키워가면서 세상에 적응해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